원장실을 봤는데 그 천장에 있는 CCTV 있죠. 동그란 CCTV에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져 있고 그다음에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펜하고 종이를 꺼내더니 한 병에 얼마 이렇게 적더라고요. 그러더니 패키지 10회 얼마 이렇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오케이를 했죠. 그랬더니 그 의사가 무조건 현찰. 그래서 오케이 하고서는 이제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맞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민서영 씨는 프로포폴에 중독돼 2년째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좀 어떠세요? 되게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치료받으려고 하고 계시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눈 뜨면 그냥 막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막 땀나고 그렇게 하다가 그래 몇 시간만 참으면 된다 몇 시간만 참으면 된다 그러다가 진짜 아 그래 오늘 하루만 딱 맞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일단 약물이 한 번 들어가면 거기서 멈춰지지가 않아요. 프로포폴은 중추신경계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수면과 동시에 전신 마취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입니다. 사실 포폴이라는 약물이 처음에 개발될 때만 해도 기존에 썼던 이제 벤조디아제핀계라고 하는 신경안정제 또 미다졸람이나 이런 약물보다 마취 중 사고도 적고 의존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게 너무 잠을 잘 재워주고 이게 저희가 이제 내추럴 슬립이라고 하는 진짜 자연스럽게 훅 재워주고는 깔끔하게 깨워주는 효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의존성을 갖고 계속 환자들이 늘어나는 거죠. 피부과 시술 중 통증을 참기 어려워 매번 프로포폴을 맞은 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엄청 많죠? 약물이 들어와서 잠 올 때까지 시간이 길어봤자 3초, 5초예요. 그때 그 짧은 그 쾌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분이 좋아서 맞았다가 나중에는 깨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안 맞으면 손발이 덜덜 떨리고 그리고 심장 소리가 막 귀에 쿵덕쿵덕 하는 게 들리고 이게 몇 시간이고 지속이 되고 그리고 어떠한 일을 못 해요. 프로포폴에 중독된 이후에는 서영 씨는 시술이 아닌 프로포폴 투약을 목적으로 피부과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다 써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실려 시술, 수면, 질탈량 나눠주세요. 어플을 통해서 병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 일일이 전화를 해보고 오늘 되냐? 언제 되냐? 원장실을 봤는데 그 천장에 있는 CCTV 있죠. 동그란 CCTV에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져 있고 그다음에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펜하고 종이를 꺼내더니 한 병에 얼마 이렇게 적더라고요. 그러더니 패키지 10회 얼마 이렇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오케이를 했죠. 그랬더니 그 의사가 무조건 현찰. 그래서 오케이 하고서는 이제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맞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프로포폴에 중독됐던 7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다는 걸 생각하면 기가 막힐 뿐이라는 서영 씨. 금전적으로도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다 제가 저지른 건데 이자값도 진짜 너무 많이 나가요. 가방 막힌 거 막 그런 거 이자값이랑 얼마 정도? 1,300? 1억 3천? 그게 다 프로포폴 맞느라고. 아니 자꾸 빌려서 또 갚고 여기다 갚고 저기다 갚고 이렇게 돌려막기 하고 그러니까 뭐 거의 이자 비용까지 붙긴 했는데 어쨌든 내가 그 정도 돈을 쓴 거잖아요. 1억 넘게. 포폴 맞는 데만. 아니죠. 지금까지 살면서 맞는 건 몇십억이죠. 그쵸. 다 합치면 몇십억인데 그게 지난 2018년부터 프로포폴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경우 의사들은 이를 의무적으로 입력하고 동시에 환자의 과거 투약 내역을 조회해 중복 처방을 막도록 정해졌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서영 씨의 경우와 같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치면 수면 슈링크 다 수면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수면 꿀잠 슈링크라는 시술이 무슨 시술인 거예요? 레이저로 그냥 얼굴 탄력도 주고 그리고 불필요한 지방도 없애고 하는 시술로 알고 있거든요. 아파요? 제가 한 번은 그냥 수면하기 전에 궁금해서 그냥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런데도 수면을 해주는 거네요. 수면 마취를. 네. 제 여러 환자분들을 통해서 확인한 바는 상당히 많은 의원들에서 그런 식으로 포폴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거의 대놓고 장사를 하다시피 하는 경우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진짜 원장님 제발 저 오무 땡땡 의원 좀 문 닫게 해달라. 자기가 저기가 있는 한은 도저히 못 끊는다. 자기가 진짜 여기서 몇 억씩 썼다.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좀 어려운 거죠. 향정신성 의약품이라 불리는 의료용 마약류는 마약과 같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해마다 100만여 건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포폴과 같은 수면 마취제와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졸피뎀 같은 최면 진정제를 처방받는 환자 수가 많은 만큼 이들 약에 대한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또 어디 도망가셔? 주은미 씨는 오늘도 온종일 반려견 2마리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 후 젊은 나이에 남편과 헤어져 혼자 산 지 30년. 봤지? 친자매들과도 연락을 안 한 지 오래입니다. 밤이 되자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 스틸록스 졸피뎀이라는 수면제예요, 안정제. 허리 수술 후 통증으로 인한 불면증으로 졸피뎀을 먹기 시작한 게 5년 전. 처음엔 반알만 먹어도 잠이 들 수 있었지만 6개월이 지나자 내성이 생겨 한 알로 복용량을 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날 무렵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라면을 제가 끓여 먹은 상태고요. 이 라면 봉지가 반은 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인가 싶어갖고 보니까 저는 전혀 기억이 없고. 혼자 사는 집에서 한밤중에 누군가 라면을 끓여 먹었다면 범인은 주 씨 자신뿐. 불이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는지 몇 번이나 가슴을 쓸어내렸다는 주 씨. 이상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커튼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까 빨래가 다 돼 있는 거야. 티, 반바지, 수건, 양말 이런 게 저는 세탁한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 증상이 한두 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밤중에 집에선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제작진은 주 씨의 동의하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 여느 날처럼 졸피뎀 하나를 먹고 잠을 잤던 주 씨가 갑자기 일어나 앉습니다. 함께 자고 있던 강아지에게 이불을 덮어주고는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데 거실로 나온 주 씨가 불을 켜더니 서랍을 열고 무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뒤지더니 입안에 무언가를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듯 보입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좀 누웠다가 제작진은 지난밤 관찰 카메라에 담긴 상황을 주은미 씨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약 들어있던 서랍이잖아요. 네, 약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네. 엄마 약을 먹네. 맞네요. 그럼 지금 이게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네. 그럼 자다 일어나서 도대체 무슨 약을 먹은 거예요? 주 씨가 한밤중에 서랍 속에서 찾아 먹은 건 졸피뎀 반알이었습니다. 어메, 이거 받아. 또 먹었네, 이거. 졸피뎀? 예. 이게 가끔 이렇게 한 반알씩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왜 드신 거? 저는 모르죠.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쩐다요. 내가 먹은 거 나도 모르는데. 이게 전혀 기억이 안 예. 나요. 졸피뎀은 수면 효과가 좋은 약이지만 내성과 의존성으로 인해 오남용 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지시에 따라 복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당수는 부작용 없이 지낼 수 있는데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첫째는 그 졸피뎀을 먹고 잠이 들기 전까지 막 뭘 먹어요. 식욕이 땡겨서. 제 환자분들 보면 이렇게 막 먹다가 잠들고 막 그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두 번째가 사실은 더 조금 심각하고 무서운 거긴 한데 졸피뎀을 먹긴 했는데 잠은 안 들고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이 시간 동안에 약에 취해 있으니까 전두엽 기능이 살짝 마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 못하죠. 그 사이에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에 있었던 그 행동이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거죠. 이 기억 상실이 있어요. 그렇다면 졸피뎀은 어떻게 단기 기억 상실이라는 부작용을 생기게 하는 걸까? 혈관을 타고 뇌로 이동한 졸피뎀은 신경세포의 활동을 억제해 뇌의 흥분을 줄이는 가바 수용체와 결합합니다. 그 결과 가바의 억제 작용이 더욱 강화되고 이로 인해 뇌의 신경 활동이 줄어들면서 수면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졸피뎀을 과용하게 되면 가바의 활동을 더욱 강화할 뿐 아니라 단기 기억을 형성하고 이를 장기 기억으로 변환하는 해마의 활동까지 일시적으로 억제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어떤 행동을 하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단기 기억 상실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졸피뎀을 먹고 잠들었던 주 씨가 거실로 나가 약을 꺼내 먹거나 라면을 끓여 먹고도 그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졸피뎀 복용 후 차를 운전하고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수면 운전도 부작용 중 하나. 실제로 졸피뎀 복용 후 무의식 중에 차량을 몰고 나가 인도를 덮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규정대로 한다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처방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규정대로라는 것이 네. 저희 교과서적으로 하려면 예. 뭐 예상되는 위험성, 리스크 뭐 이런 부작용들. 거에 대해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죠. 아니 그러면은 이제 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규정대로 한 게 맞는 거예요. 그 단어가 들어 있었으니까 오. 그래도 규정을 따르신 겁니다. 예, 그런데 더 바라건대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수면제 같은 경우에는 먹고 나면 단기 기억 소실이 있을 수 있다. 내성의 발생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약이 없으면은 잠을 전혀 이룰 수 없는 그런 의존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길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짧게라도 얘기를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로 이렇게 수면장애 있는 분들이 졸피뎀 같은 수면제 오래 복용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렇게 하루에 한 알씩 뭐 복용하고 있다면 네. 예, 졸피뎀을 좀 장기간 복용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성이 생기다 보니 더 먹게 되고 밤에 자기 전에만 먹는 게 아니라 낮에도 먹고 아침에도 먹고 예,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졸피뎀을 2알 먹는다 그래서 잠이 2배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잠 오는 그 효과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알이 넘어가면 이렇게 이 평탄해지거든요. 네. 예, 간혹 환자분들 중에 어떤 약 한 알로 네. 어떤 마술 같은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수면제 하나를 먹으면 한 5분 이내에 깊은 잠에 빠져들고 8시간 동안 한 번도 깨지 않고 예,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개운한 그런 약을 처방받기를 원하는 거죠. 거기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면은 더 센 약을 처방해 달라, 약을 더 높여 달라, 혹은 스스로 이렇게 약을 조합해서 여러 봉지를 같이 드신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남용이 시작이 되는 건데 수면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약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여러 행동요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되도록이면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한 명의 의사, 되도록이면 그 집 가까이에 있어서 자주 갈 수 있는 병원에 꾸준히 다니시는 것을 저는 권유를 드립니다. 환자분들도 똑똑해져야 된다는 말씀이 내가 내 입으로 들어가는 약인데 어떤 약인지 알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그 약이 수면제일 경우나 네. 비만 치료제일 경우나 진통제일 경우에는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거를 처방받을 때 의사한테 물어보는 방법이 있겠고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이용하면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